태백의 미래를 열어줄 진정한 보석은 무엇일까요? 그 보석은 태백만이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원석을 통해 가공되어질 것입니다. 귀한 보석이 되어줄 원석은 남이 훔쳐가지 않도록 잘 지켜내야지 결국 아름답고 가치 높은 보석으로 변형됩니다. 난데없이 태백에서 보석 전쟁이 시작되면서 뜻하지 않게 태백의 진정한 보석이 무엇인지 가려낼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전쟁의 긍정적인 의미는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의 긍정적인 의미도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은 분명 상처를 남기겠지만 태백의 힘찬 도약과 성장의 길로 들어서는 전환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2017년 2월 23일 태백시 전역에 300여 장의 영풍 귀금속 산업단지 유치환영 현수막이 걸립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모두 자진 철거되고 맙니다. 영풍과 귀금속 산업단지 조성 협약식이 무산된 다음 날 태백 지역 도심 곳곳에 일제히 환영 현수막이 등장합니다. 영풍 유치를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이 협약 체결을 기정사실화하고 미리 제작해놓은 것입니다. 사업 예정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환영 현수막은 불과 10여일 만에 모두 철거됐습니다.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귀금속 산업단지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머리띠를 동여맨 주민들로 시청 복도가 북적거립니다. 태백시와 주식회사 영풍의 MOU 체결 소식을 듣고 주민들이 항의 방문한 겁니다. 태백시가 주식회사 영풍과 귀금속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며 협약식을 맺으려다 무산된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주민설명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영풍 유치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주민 간의 갈등만 심화되고 있습니다. 태백에 재련시설을 설치하고 금이나 은 등을 추출하는 귀금속 산업단지 추진 계획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업무 협약이 주민 반발로 무산된 가운데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꼭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과 심각한 공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회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협약식이 무산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 설명회는 아직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태백시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무리하게 협약식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장도 마련하지 못한 채 주민 갈등만 심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과 현안대책위, 상공회의소를 필두로 영풍 유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거친 6년 동안의 오랜 준비 과정과 국도비 포함 391억이 투입되어 조성 중인 스포츠 산단 부지에 갑자기 재련소를 지으려고 하는 태백시. 무슨 일일까요? 사전에 어떤 얘기도 한마디 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전혀 예의치 못했던 영풍 재련소가 들어온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태백이 어쨌든 지금 뭐 관광도시, 뭐 스포츠도시 뭐 이런 걸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그쪽 이미지하고도 안 맞고 전에 주민들한테 이런 방구에 온 일도 없었고 주민 공청회도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공유업체인 영풍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유치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금속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현안대책위원회는 시의장과 일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영풍 유치만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사업 예정지 마을 주민 70여 명이 따로 찬성위원회를 꾸리면서 귀금속 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영풍 석포 재련소의 모습을 직접 보겠습니다. 공장 주변에 사는 무너질 형국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가동된 3공장 주변 산에도 이미 나무들이 심각하게 죽었습니다.
1, 2, 3 공장과 닿아 있는 산의 모든 면이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민둥산이 되었고 겨우 살아남은 나무와 돌은 흘러내릴 듯합니다. 수천 년을 푸르고 푸르던 푸르러야 할 산의 초목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발암성 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중금속 성분이 중금속 오염에 노출된 것으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중금속이 카드뮴과 구리, 납 같은 중금속이 기준치의 5배가 넘는 양의 발암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매우 높은 수준의 중금속이 카드뮴 외에 셀레늄, 아연 등 다른 중금속의 농도도 중금속 농도가 매우 높게 나왔다는 배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염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공장 중금속은 체내에도 파고들었습니다. 주변 마을의 토양 중금속 오염이 정말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금속 오염의 원인은 석포 재련소와 중금속으로 황산염이나 비소는 공중으로 날아가지만 카드뮴이나 아연이나 이런 거는 지하에 쌓이고 축적이 됩니다. 그럼 지하수가 오염이 될 것이고 하늘로 날아간 어떠한 황산염이나 이런 대기 중에 퍼져 있는 거는 우리 호흡을 할 때 체내로 축적이 됩니다. 그런 것이 떨어져서 낙진이 돼서 떨어졌을 때 비가 많이 오거나 오늘같이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은 그것이 쭉 흘러서 어디로 오겠습니까? 강으로 모여서 하류로 흘러 내려와서 강도 죽이고 또 더 나가서 바다도 죽여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이 왜 최상위에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간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금속이 얼마나 유출되는지 보겠습니다. 황산가스가 약 8배 정도 초과하는 걸로 나오고 황산도 5배 이상 초과하는 걸로 나오고요. 카드뮴은 세제곱미터당 0.0252mg으로 작업 환경 기준인 0.01mg보다 2.5배나 높았습니다. 황산은 0.293mg으로 기준보다 1.5배 높게 측정됐습니다. 6개 중금속과 함께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최고 400배, 아연은 최고 250배가 초과 검출돼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최대 100.92배, 납 5.39배, 아연 19.94배, 비소 6.54배였고 구리가 14.31배를 초과했습니다. 1등급 대비 각각 50.4배, 8.5배로 검출돼 최하 등급인 4등급에 해당됐습니다. 종합 오염 평가상 매우 나쁨입니다. 진 제3공장 주변 토양에서도 카드뮴 2.5배, 비소 1.3배, 아연은 4.2배가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봉화의 영풍 석포재련소는 지난해 질소산화물 52톤을 배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평균치 기준 20배 정도 높은 수준이고 장항재련소 인근 지역에 비해서도 최대값 기준 4배. 이곳에서는 토양환경보존법 우려 기준 대비 6개 유해 중금속이 모두 초과했고 특히 1급 발암물질 카드뮴의 경우 평균 15배에서 최고 400배가, 아연은 평균 10배에서 최고 250배가량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다른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경북 봉화에서 탱크로리가 하천으로 떨어져 낙동강으로 황산이 유입됐습니다. 황산 2,000리터가 유출됐습니다. 하류에서 죽은 물고기들이 때로 발견됐습니다. 물고기 수백 마리가 폐사한 것을 발견해 수거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 앞에 13개 전국 환경단체들이 모였습니다. 봉화군 주민대책위를 포함해 대구와 부산 등 낙동강 하류 지역 환경단체들로 낙동강 최상류 지점에서 일어난 황산 유출 사고 이후 1,300만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지키고자 모였습니다. 이 문제가 이게 석포나 안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물을 먹는 대구와 부산까지 지금 확대되기 때문에 이번이 5번째 또 육로 수송이 여전해 추가 사고의 위험이 잔존하는 만큼 영풍 석포재련소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와 근본적인 환경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 도로를 통해 석포재련소에서 생산된 연간 13만 톤, 매일 350톤의 황산이 반출되고 있습니다. 20톤짜리 탱크로리로 치면 매일 20대 가까이, 주민 불안은 여전합니다.
이 굴곡이 심한 길에 머리에 진짜 불덩어리를 치고 다니는 차를 보고 지금 사는 우리 주민들 너무 지금 불안감에 휩싸여 있고. 그러나 매일 350톤의 황산이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가 난 육로를 통해 그대로 수송되면서 추가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매일 황산을 실은 수십 대의 트럭이 재련소와 구문소를 지나 무방비 상태로 태백을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이 중금속은 마을 주민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석포 면민, 특히 농민들은 생존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잦은 수송 사고이다 중금속 오염까지 지역민을 불안케 하고 있는 석포 재련소는 근로자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평균보다 소변 중 카드뮴은 2.64배, 혈중 납은 2.08배 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년 전부터 근로자 가운데 카드뮴 중독 유소견자가 발견되기도 했지만 체계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그 가운데 석포는 죽어요. 예, 어떻게 이 불안 속에 살겠습니까? 인터넷으로 팔는 석포 재련소 이미 쫙 나와 있습니다. 전부 안 사가는데 농민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재련소와 해당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인근 주민들과 하류 지역 젖줄인 낙동강은 매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토양 오염은 물론 주민 건강에서도 재련소 측의 기여도가 크게 입증됐습니다. 영풍 석포 재련소의 직접적 영향은 52%, 절반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석포 재련소는 최근 14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아연을 재추출하는 무허가 공장을 짓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낙동강 유역 7개 기초시군의회 의원 11명은 석포 재련소 폐쇄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안동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결의문이 낭독되고 만장일치로 의결됩니다. 기준치 이상 중금속이 검출된 안동댐 상류에 수질과 물고기, 퇴적토에 대한 관계기관의 심층조사와 대책을 촉구한 건데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석포 재련소를 다시금 오염원으로 지목했습니다. 중금속 오염의 심각성은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영풍 석포 재련소는 폐쇄되어야 합니다. 내일 봉화군의회도 이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해 환경부와 광해공단 측에 전달하는 등 7개 시군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 7개 시군의회 의원들이 석포 재련소를 오염원으로 지목하고 즉각 폐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 7개 시군의회 의원들이 안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석포 재련소를 주 오염원으로 지목하고 즉각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영풍 석포 재련소의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재련소 주변 지역의 환경 오염 실태 및 노동자 주민의 건강 피해를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반대하고 있는 재련소. 태백시만 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태백시에서 추진하는 동점동 175번지 1원 스포츠 산업단지 부지에 주식회사 영풍의 귀금속 산업단지 유치와 관련하여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귀금속 산업단지 유치와 관련하여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분들의 주장은 환경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1970년 이전에 환경과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설립된 석포 재련소에서 발생된 각종 오염 환경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환경과 관련하여 엄청난 규제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관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결국 어떠한 공장도 가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우려일 뿐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려일 뿐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려인지 아닌지 봉화의 이상식 의원님께 직접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법 자체를 또 고쳐야 되고 지금 석포에도 그 TSL 공정이라고 해서 꿀뚝에 그 배출가스 저감 장치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비가 다 장착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질소 산화물만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지 그 외에 황산화물이라든가 이런 가스는 아예 그 항목에서 빠져 있어요.
이 산이 지금 석포에 보면은 일공장 바로 뒤편 그쪽 산 전체의 나무가 지금 다 죽었잖아요. 그 나무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무 밑에 일반 식생류들이 다 죽었어요. 봄이 되면 이게 씨앗이 발화를 해서 산천이 푸르르게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민둥산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오염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고, 지금 그 일공장 앞에 산을 바로 넘으면은 석포3리 성황거리인데 제3공장을 가동을 시작한 것이 작년에 가동을 했어요. 2016년도에 10월 달에 10월 31일 날 사용 승인이 났어요. 정식 사용 승인이 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동했는데도 그 사이에 벌써 그 가스가 선왕골까지 넘어와서 선왕골의 나무가 하면 이미 죽고 있어요. 이 부분을 놓고 봐도 지금 이게 진행형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기술이 좋아서 오염이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그 제3공장 굴티 공단을 설치를 할 때 세계에서 최첨단의 그 설비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 설비 비용이 1,400억대인가 뭐 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아주 안전하다라고 우리한테 설명을 했는데 사실을 겪어보니까 그 말과는 전혀 180도 반대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위험천만입니다. 재련소가 석포 농작물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실제로 2012년 석포재련소 인근에서 재배된 대파에서 기준치의 30배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돼 약 6,000kg이 폐기 처분되기도 했습니다. 당사자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석포에서 대파 농사를 지었는데 봉화군에서 나와가지고 뭐 검사를 하니까네 적정이 미달된다 해서 그 검출된다 해가지고 이제 보상을 받은 적이 한 번 있고, 또 나중에 또 몇 년 지나서 또 농사를 지었는데 또 검출된다 해서 2번이나 보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밑에 한 사람이 농사 지어가지고 몇 년간 따더니 사과를 채취 안 하고 그냥 싹 뿌리까지 싹 내 꼰지더라고. 그러니까 그 보상을 해줬는지 안 했는지 그건 난 모르고요. 다른 분들도 그 올라가면서 과일 같은 것도 그 사람뿐만 아니라 또 딴 사람들 쪼매이 심었는데도 약을 쳐도 되지도 않았던데. 쪼매이 많이는 안 심어도 몇 주로 한 몇십 주 심었는데 잘 되지를 않더라고. 어디서 그런지 하여튼 영풍에서 나는 그걸 검출이 공열에서 검출된 줄 아는데 봉화군에서 얘기를 확정하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네. 근데 나는 영풍에서 돈을 준 줄 알았지만 봉화군에서 돈을 주더라고. 그러니까 잘 모르지 뭐. 수치 이하도 뭐가 나오면 나왔다고 영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일절 안 알려준다 이거죠. 맞아. 그런 게 맞아요. 네. 그냥 괜찮다고만 하더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검출이 됐다 하기 때문에 그냥 확정하게는 잘 모르지 나로서는. 봉화군에서 검출이 됐다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 검출된지는 그때 큰 신경을 또 안 썼고 나쁘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쁜가 하고 농사 짓는데 그러니까 그게 공기가 나빠가지고 그게 검출되겠지. 공기가 안 나쁘면 그게 검출되겠어 그게. 검출은 다 나온다 이거죠. 검출을 다른 건 나오겠지. 안 나올 리가 없어. 그 공기 나쁜데. 그냥 좋을 리가 어디 있겠어요. 바로 공장 맞은편인데. 기준치 이하 지네들이 그래,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나빠도 그냥 넘어가는 건지 우리가 안 해보니까 잘 몰래 또 그 할머니들 있고 농사꾼들 있기 때문에 뭘 아나 잘 모르지 그건 나는 그때 당시에
뭐 신경을 안 써서 그냥 나쁜 줄만 알았다고. 그래 지금 봐서는 뭔 줄을 확실히 알아놓을 건데. 카드뮴입니다. 근데 뭐가 되는지 잘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하여튼 군에서 수십 번 나와서 그걸 측정하고 또 나오고 돈도 빨리 주지도 않더라고. 그게 봉화 군에서 또 결제가 나야 또 주고 빨리 주지 않아요. 왜서 그게 또 봉화 군에서 주는지 모르겠어. 나쁜 재련소에서 주든가 할 낀데. 저 재련소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지도 않고 하여튼 봉화 군에서만 하여튼 과장 이상하고 직원들하고 몇 번 나오고 또 그래 그 신경을 안 쓰더라고. 재련소. 그래 봉화군에서 어떻게 돼서 봉화군에서 그 일을 맡아가지고 하는지 나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일로 재련소가 온단 말이 있는데 만약에 오면은 대파나 정도 일을 하면은 무조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검출이 된다고. 다른 농작물도 물론 되겠지. 이런 공장을 믿고 유치한다면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요? 3년 전 재련소 국정감사에서 재련소 측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봉화 영풍 석포재련소 총책임자 김명수 대표이사가 환경노동위 국감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일 환경 관련 시민단체가 석포재련소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한 지 20여일 만입니다. 의원들은 재련소 주변 토양에서 1급 발암물질 카드뮴이 기준치 2배 이상 검출된 사실과 최근까지 중금속 폐기물들이 인근 하천으로 흘러든 정황, 또 최악의 근로자 재해율까지 강한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공장 안에서도 이렇게 안 나오겠죠. 그죠? 예, 더욱더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욱더 관리를 잘 해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하신 거고요. 그동안 책임을 회피하는 듯하던 재련소 대표이사는 이딴 추궁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관계에 대해서는 단기적, 장기적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단 한 푼도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썼는 것이 없고요. 아마 만 3년이 지났는데 그때 5천억을 투입을 해서 정화를 하겠다. 이렇게 국정감사장에서 대표이사가 그런 말까지 했는데 또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책임을 자꾸 이제 피해가는 그런 행동만 했을 뿐이지 눈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의 피해가 고스란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부정하고 남 탓으로 돌렸죠. 폐광 때문에 그렇느니, 농사 짓는 사람들의 농약 비료 사용 때문에 그렇느니, 이런 형태로 이제 책임을 이제 회피하고 자기네들이 잘못이 아니라는 쪽으로만 이야기를 했지, 환경 정화 또는 환경을 깨끗이 하고자 노력한 흔적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요. 지금 현재도 추가적으로 계속 오염이 더 가중되고 있는 상태니까 더 말을 할 나위가 없죠. 과연 영풍의 재련소가 태백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천억에다가 1340명을 고용한다는 것은 태백에 50년 역사 생겨도 이런 회사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도시 공동화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할 절박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기업을 유출해가지고 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앞에서 지난 분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장성광업소나 이제 지하자원을 통해서 채굴을 통해서 유지되는 경제적 구조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태백은 내세우는 구호가 산소도시잖아요. 산소도시인 만큼 산소가 풍부한 고장이고, 또 태백산 국립공원이 이제 승인이 나서 국립공원을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을 바꾸어 먹으면 참 좋겠다. 지금까지 광산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던 폐갱도들을 어떻게 하면 관광 자원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산소를 많이 먹고 갈 수 있는 동네로 남을 수 있을까?
여기에 치중한다라고 치면은 5천억 아니라 수조 원대의 경제적 가치가 거기서 나온다고 나는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위치의 도시고 또 빼어난 자연 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고 또 산소가 굉장히 풍부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다 더 플러스해서 폐경도들을 더 이상 인간들이 무지막지하게 이러한 지하자원을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파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앞에 내세워서 그것을 관광자원화하고 또 그것을 파먹는 사람들의 애환이 얼마나 어떤 애환이 있었는지들을 히스토리를 엮어내고 이렇게 한다라고 치면은 더 수십 배의 경제적 가치가 그 안에 숨어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키고 나중에 큰 후회가 될 이런 그 일을 당장의 눈앞에 경제적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큰 힘을 안겨주는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산소도시 태백. 사람, 땅, 나무, 물, 공기가 다 망가지고 구문소가 이렇게 변한다고 해도 재련소를 유치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옛날에 여기에 살아서 그런 시대를 살았다면은 이걸 못하게 하겠지만 지금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나와 내 자식과 내 가족을 위해서는 그게 서지 않았으면 말려주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업체가 그 위에 들어온다 한다면은 우리 손자 손이라도 빌려다가 내가 막았을 것이고 또 전 국민한테 알려서 이러한 일들을 결국 일어나지 않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태백시로 옮겨가고 또 먼저는 옥계로도 간다 그러다가 또 뭐 데모 일어나서 반대 여론 때문에 그 땅을 사놓고도 이주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태백이나 또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안 되고 태백 주민한테 내가 만약에 이런 어떤 제안을 한다면은 절대로 이러한 일들은 또다시 동화 아닌 그 미련하지 않은 사람들 그 시장이나 뭐 어떤 그 지식인들은 이런 걸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포도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또 나아가서 뭐 태백에서 똑같은 공단을 유치를 한다라고 치면은 태백산 전체가 아마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처럼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동네로 완전히 폐허가 된 동네로 남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될 역사적 과제라고 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석포재련소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